네, 그 평가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가 됨에 따라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일단은 최대한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구성을 해서 사용하기 쉽도록 제작을 했고요. 이제 오늘 설명회 이후에 이제 남은 4월 동안 이제 뭐 개선 사항이나 의견들을 받아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 5월 전후로 해서 이제 공유드렸던 지침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후 이제 위원 선정 요구서, 뭐 평가위원 리스트 등의 이제 관리와 요구 등은 모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관리 및 운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무 담당자분들의 이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이제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설명회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스템 설명회 개회 및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 개발사에서 이제 시스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제 뭐 그 흐름도, 그리고 이제 사용 절차, 그리고 이제 직접 시스템 시연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나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는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스템 이제 설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파진흥협회 평가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시스템 게이트의 권호국입니다. 그럼 온라인 설명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일 순서는 우선 시스템 업무 흐름도, 평가위원회 선정 절차, 평가위원회 교섭 조건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린 이후에 본 시스템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업무 흐름도입니다. 해당 업무 흐름도는 감사실 쪽에서 저희가 제공을 받아서 해당 업무 흐름도를 토대로 시스템이 구현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업무는 크게 담당자, 관리자, 평가위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담당자는 협회 직원분, 실제 개최를 진행하실 담당자분이라고 일컬 수 있겠습니다. 흐름도를 설명해 드리면, 최초에 오프라인을 통해서 평가위원회 개최가 결정이 되게 되면 사용자분께서는 평가관리 시스템을 접속하셔서 위원회 기본 정보 등을 입력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정보들을 입력하시게 난 이후에는 선정 요구서가 생성이 되고, 해당 요구서가 관리자 쪽으로 해당 정보가 넘어가게 됩니다. 관리자 쪽에서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시어 확인 또는 반려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 처리를 거쳐 평가위원 후보풀에 평가위원 교섭 우선순위에 따라서 무작위로 위원 순위를 배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배정된 순으로 평가위원 자동교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동교섭의 방식은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시스템 접속 링크를 발송하게 되고, 평가위원분께서는 해당 시스템 접속을 통해 참석 여부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요구서 내에 요구 인원 숫자에 딱 충족될 때까지 해당 참석 여부에 대한 자동교섭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요구 인원이 충족되게 되면 평가위원 선정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완료된 평가위원 선정이 완료되게 되면 각 시점별로 평가위원과 담당자분에게 대내외 문서가 제공이 되게 되는데, 그 시점은 담당자분께는 평가 개최 30분 전에, 그리고 평가위원께는 개최 이틀 전, 그리고 2시간 전에 1, 2차로 나누어 전송이 되게 됩니다. 만약 평가 시행 2일 내까지 요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정족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개최가 되든지 아니면 개최가 취소되든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요구 인원에 충족되면은 담당자분께서는 해당 정보를 확인하시어 평가위원회 개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평가위원회 개최 시 위반 사항이 발생된 위원이 발생될 경우 사후평가 기능을 사용하여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해당 내용은 관리자 쪽에서 추후 교섭을 위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관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업무 흐름도를 토대로 시스템에서 진행하셔야 될 각 세부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분께서는 선정 요청서를 최초에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요청서 작성 시에는 평가 일정, 평가 장소, 기타 요청사항 등을 작성하시게 됩니다. 기타 요청사항의 항목으로는 긴급 평가 요청, 교섭 제외 및 대상 설정, 평가위원 지정, 평가위원 사전 공개 요청 등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긴급 평가 요청은 요청일이 평가일로부터 5일 이전인 경우에 반드시 긴급 평가 요청서를 함께 첨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섭 제외 대상 설정인 경우에는 규정에 근거한 교섭 제외 대상을 설정하실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해당 대상의 기관을 설정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평가위원 지정 항목입니다. 평가 개최 단계부터 협의된 평가위원이 있을 경우 지정된 필요한 첨부 서류를 함께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전 공개 요청이 필요할 경우 평가 개최부터 협의가 된 첨부 서류 등을 함께 추가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섭 조건을 입력하시게 됩니다. 교섭 조건은 평가위원회 개최를 위한 평가위원 구성 조건으로 분야와 직군별 요구 인원을 설정하시게 되고, 만약 해당 교섭 조건이 미달 시에는 예비 교섭 조건을 입력하시어 추가적으로 교섭이 재개되게 됩니다. 다음 담당자께서는 결제자를 지정하시게 되는데, 결제자는 담당자의 부서의 팀장님이나 센터장님을 지정을 하시게 되고, 해당 결제자분께서는 해당 요청서 내용을 확인하신 이후에 결제 또는 승인 반려 처리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결제자 승인이 끝나게 되면 앞서 업무 흐름도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리자가 최종적으로 요청서를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게 되고 평가위원과의 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교섭이 정상적이게 끝나게 되면은 선정 결과를 담당자분께서도 이제 조회가 가능하시게 되는데, 조회 가능한 시점은 평가일로부터 30분 전 시스템이나 또는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조회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담당자분께서는 평가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신 이후에 위반 사항이 발생된 평가위원회에 있을 경우 사업평가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점에 알림톡을 발생하게 되는데, 평가위원회의 경우에는 참석 응답이 발송될 경우, 그리고 참석 수락, 그리고 평가 시작 이틀 전, 평가 시작 2시간 전, 그리고 위원회 개최가 취소될 시점에 알림 메시지가 나가게 됩니다. 뒤에 링크가 달려있는 시점들은 해당 모바일에서도 해당 링크를 통해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담당자 알림 시점입니다. 담당자분께는 결제가 요청을 되거나 결제가 승인 또는 반려된 시점, 그리고 평가가 시작 30분 전, 그리고 위원회 개최가 취소된 시점에 알림톡이 발생되게 됩니다. 다음은 평가위원 분류체계 및 교섭 조건입니다. 현 시스템의 평가위원은 평가위원별 한 개의 분야와 여러 개의 직군으로 관리가 되고, 평가의 분야는 공무원, 산업계, 학계, 연구계로 이루어져 있고, 직군은 대, 중, 소 분류로 아래와 같은 분류체계로 지정이 되어 있어 담당자분께서는 교섭 조건 설정 시 해당 분류 내역을 확인하시어 직군별 요구 인원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축된 시스템의 URL은 nego.rapa.or.kr로 현재는 다 오픈 기간으로 테스트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평가위원과 담당자 권한으로 직관적으로 해당 메뉴를 이동할 수 있게 메뉴 분리를 해놓은 상태이며, 또 시스템은 반응형 웹으로 제작되어 모바일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구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평가위원 선정을 위해 담당자 메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분께서는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과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한 로그인이 가능하신데, 간편 인증 로그인 시에는 간편 인증 로그인 시에는 소지하고 계신 민간 인증서를 활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최초 시스템에 접속 시에는 이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시게 되는데, 회원가입 메뉴로 이동하셔서 약관 동의, 본인 인증, 정보 입력, 최종적으로 이제 가입 완료 단계를 거치시게 됩니다. 약관 동의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최초 1회 본인 인증을 거쳐 정보 입력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해당 정보 입력 단계는 담당자 로그인 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 시스템에 로그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최초 담당자 메인 화면으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상단에는 담당자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와 메뉴 정보, 중앙에는 자주 사용하는 메뉴에 대한 바로가 링크들이 부착되어 있고, 중앙에는 현재 진행 중인 평가위원회의 상태별 건수가 표기됩니다. 해당 건수를 클릭하실 경우 해당 건수에 맞는 검색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 중인 평가위원회 현황에 대한 정보들이 표기가 되고, 요약 정보를 클릭 시 해당 메뉴로 직접 이동되거나 요구서를 클릭 시 해당 화면에서 직접적으로 요구서 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하단에는 공지사항과 자료실이 부착되어 있어 시스템 사용 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개인정보 수정 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회원가입 본인 인증 이후에 입력하셔야 될 기본 정보 및 재직 정보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나 패스워드 및 기본적인 개인정보, 그리고 휴대폰 번호, 내선 번호, 그리고 재직 정보 등을 입력하시게 되는데, 해당 정보들은 선정 요구서 작성 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정 요구서 작성을 위해 평가위원회 메뉴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 목록에는 현재 본인이 진행한 평가위원회의 기본적인 정보와 요청서 정보, 그리고 선정 결과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해당 위원회의 상태 정보가 표기가 됩니다. 위원회의 상태에 따라 선정 결과 정보가 이제 보여지고 안 보여지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되고, 신규로 평가위원 구성 요청을 할 때에는 구성 요청 버튼을 통해 해당 메뉴로 이동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구성 요청 화면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 요청 화면입니다. 평가위원회 구성 요청 화면은 기본 정보 영역, 그리고 평가위원회 구성 영역, 특별 요청 사항 영역, 결제자를 지정할 수 있는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분께서는 과거 평가 정보를 입력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과거 불러오기를 통해 해당 정보를 가져와서 해당 정보에 대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당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영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정보에는 우선은 평가명을 기재하시게 되고, 4회차 평가에 대한 여부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동일 위원으로 여러 회차에 대해서 평가가 진행되어야 될 경우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구성 요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평가 일시에 대한 정보입니다. 평가 일시를 입력해 주시면 평가 일시와 시작 일시와 종료 일시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요청 일자가 평가일 기준으로 5일 이내인 경우에는 반드시 긴급 평가 요청서를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소 입력 화면입니다. 장소는 주소 검색 버튼 기능을 이용해 해당 정보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해당 내용은 요구서의 공문이나 요청서 평가위원에게 알림톡으로 전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물 등의 세부 주소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혹시 지금 잘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 들리시는 분께서는 한번 채팅 남겨주시겠어요? 잘... 네, 혹시 다시 접속하셔도 잘 안 들리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일단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정보까지 기재하신 이후에 차 정보 및 평가 자문비도 입력을 하시게 되면 기본 정보에 대한 입력 사항은 완료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평가위원회 구성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 항목은 전체 요구 인원과 정족수를 기재하게 되는데, 여기서 정족수는 평가위원 요구 교섭이 완료되고 전체 요구 인원이 미달될 경우 정족수 기준으로 평가위원회가 개최될지 취소가 될지에 대한 기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후 교섭 조건을 입력하시게 되는데, 교섭 조건에는 평가위원회 분야, 직군, 그리고 요구 인원에 대해서 입력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평가위원회 분야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공무원, 산업계, 학계, 연구계 4개의 분야가 있으며, 현재 보시는 기타인 경우에는 현재 테스트 기간으로 실제 운영 기간에는 제외가 되는 분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지정 항목이 있는데, 해당 지정 항목은 평가위원회 개최 때부터 미리 협의된 평가위원이 있을 경우 지정으로 분야를 선택하시고 요구 인원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야 선택이 완료된 이후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직군을 선택하실 수 있는 하시게 됩니다. 직군 검색을 통해 대, 중, 소 분류로 직군을 추가해 주시거나 해당 직군에 대해 전체를 등록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직군 전체 등록된 직군의 평가위원 수 다운로드를 통해 직군 위원 수를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해당 분야별 직군에 대해 현재 등록되어 있는 평가위원 수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 이를 참조하시어 교섭을 설정하실 때 지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예비 교섭 조건 항목입니다. 위에 교섭 조건의 평가위원 후보 부족에 따라 정족수가 미달될 경우 추가적으로 교섭에 필요한 조건을 설정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교섭 조건과 예비 교섭 조건은 전체 요군에 맞추어 추가를 지속적으로 추가를 하거나 삭제를 통해 삭제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되고 요구 인원만 전체 요구 인원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 요청 사항에 대한 항목입니다. 규정에 의거하여 교섭 제외 대상이 이제 발생되는 경우 교섭 대상 검색을 통해 해당 기관을 추가하실 수 있게 됩니다. 추가된 기관에 소속된 평가위원은 교섭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평가위원 지정 항목입니다. 교섭 조건에 지정된 평가위원의 요구 인원이 있을 경우 해당 평가위원회 개최 시부터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첨부 자료를 올려주시면 되시고 평가위원 사전 공개 검토 요청 사항도 마찬가지로 협의된 내용이 있을 경우 첨부 자료로 해당 자료들을 업로드한 이후에 기타 용역 사항에 추가적인 의견이나 요구 사항을 기재하시면 최종적으로 화면상에서 입력될 수 있는 요구서 작성은 이제 완료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결제자를 지정하셔야 되는데 부서의 팀장님이나 센터장님을 지정하시어 결제자로 지정하시게 되면 결제 상신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먼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시스템에서 구성 요청서 작성 시 작성을 하시다가 중단이 있으면 임시 저장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입력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요구서 확인을 통해 해당 작성된 공문 내용을 미리 보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입력된 사항에 문제가 없을 경우 결제 상신을 통해 결제자분께 결제 요청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결제 상신을 하시게 되면 결제자분께는 보시는 바와 같이 결제 요청 메시지가 나가게 됩니다. 결제자분께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어 시스템을 접속하시어 해당 내용에 대해 결제 처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제자 화면으로 한번 이동해 실제 결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자분께서도 마찬가지로 담당자분과 동일한 담당자 권한으로 시스템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메인 페이지에 결제 상신에 대한 건수를 오히려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해당 건수 클릭 시 평가위원회에 결제 대기 중인 상태의 정보들을 조회하실 수 있게 되고 목록에서 요청서를 확인하시거나 조회 버튼을 누르셔서 세부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성 요청 공문을 하시면 입력된 평가 구성 요청 정보와 아래쪽에 결제자 정보를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결제자분께서는 해당 내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 승인 처리를 하시거나 결제 반려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승인 처리를 하시게 되면 앞서 시스템 사용 절차를 말씀드린 대로 관리자가 선정 요청들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요청서 검토를 통해 관리자는 평가위원 간의 이제 교섭이 진행되게 되고 최종적으로 교섭이 완료되는 시점에 담당자분께 선정 결과를 통보하게 되게 됩니다. 시스템에서 교섭 평가위원과 관리자 간의 교섭 진행에 대한 예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섭이 진행되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평가위원 후보자에게 메시지가 날아가게 됩니다. 평가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참석 링크 버튼을 클릭하시면 우선은 본인 인증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본인 인증에 성공하신 평가위원분은 아래와 같이 참석 요청을 입력하실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시게 되고, 참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참석하기 버튼을,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는 미참가 버튼을 누르신 이후에 불참가 사유에 대해서 기재를 하시고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불참가 신청이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요구서 내에 전체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시스템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섭을 재개하게 되고, 교섭이 완료된 경우에는 관리자분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어 선정 완료 처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럼 선정 완료된 구성 요청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 완료된 상태의 정보들을 확인하시게 되면 위와 같은 본인이 진행한 평가 중 선정 완료된 건들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선정 결과가 현재 조회가 되지 않는 건들이 있는데, 해당 건들은 평가 30분 전까지는 비공개 상태로 공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해 주신 정보들이 확인이 가능하고, 아래쪽에는 8 몇 시부터 선정 결과 오픈 예정이라고 이제 도움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정 완료, 그러니까 시간이 도래한 건에 대해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도래한 선정 완료 측권은 평가위원 선정 공문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하시게 됩니다. 또는 시스템 내에 아래쪽에 평가위원 선정 목록에 대해서도 조회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평가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서 조회하시는 방법 외에 평가 시작 30분 전에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해당 내용도 모바일로 확인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문제없이 평가위원 선정이 완료가 되고 실제 평가가 개최된 이후에 평가위원 중 위반 사항이 발생된 평가위원이 되게 되면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 사후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사후평가 메뉴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평가 목록입니다. 사후평가 목록에는 현재 본인이 입력했던 사후평가 내역들이 조회가 가능하고, 누적 점수에는 타 담당자가 입력한 해당 평가에 대한 점수도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규로 사후평가 등록이 필요한 경우 사후평가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입력해야 될 평가에 대해서 검색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선택한 평가위원회를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의 목록이 나오게 되고, 위반 사항이 발생된 평가위원을 지정하신 이후에 사후평가표를 작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평가위원에 대한 피평가자에 대한 의견도 역시 입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발생될 경우 추가 버튼을 통해 여러 건의 의견을 작성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사후평가 작성이 이제 완료가 되게 되고, 해당 사후평가에 대한 점수는 관리자분께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어 위원 배제 또는 해촉 등의 조치를 진행하시게 되고, 해당 조치에 대해서는 추후 교섭 시 활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본 시스템에서 구축된 평가위원 선정부터 사후평가까지의 프로세스를
실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